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천회장도 운동을 하고 와서 그런지 이제 힘이 조금씩 솟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참 비실비실 됐는데 비실비실 되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운동도 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하다 보니까 좋네요. 땀 흘릴 땐 땀 흘리고 열심히 또 뛰어다닐 땐 뛰어다니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신력이 강해야지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참 힘들죠. 날씨도 덥고 주가가 또 오를 듯 하더니 또 빠지기 시작하고 이게 사람 이거 애간장 태웁니다. 이 애간장 태우고 짜증 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진할 땐 전진하고 후진할 땐 후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진과 후진 잘해야 합니다. 하여튼 희망을 갖고 갑시다. 요즘 일본이 아주 핫해요. 일본. 요즘 옛날에 뭐 잃어버린 30년 뭐 떠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뭐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경주가 아니라 일본 교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의도 직장인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년 만에 그 원엔 환율,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이제 100엔당 800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 행선지를 바꿀지 말지 고민되는 겁니다. 워낙 제주도 물가가 비싸. 저번에 제주도 가니까 물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제주도 갈 바엔 차라리 그냥 일본 가가지고 음, 노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 역대급 엔저 때문에 지금 내려앉은 만큼 아예 엔화에 한번 투자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엔화 몰빵 때려버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엔화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쭉 보니까 중국 하나은행 그 본점에 외환 시세표, 이 외환 시세표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일본의 그 저금리 정책으로 8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당분간 엔화가 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단숨에 만회했어요. 한 방에 만회했다는 거죠. 이렇게 3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엔화 가치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누리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일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8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23분 897.49원을 터치하고 2015년 6월 25일 보니까 이후로 약 8년 만에 800원대예요. 오후 들어서는 900원대로 회복했는데 다시 800원대로 내려가더라는 거지. 이렇게 엔저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일본 빼고 다 금리를 올린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 빼고 다 금리를 올리더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 그 FOMC를 열고 있는데 15개월 만에 금리를 5에서 5.25% 이렇게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는데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면서 긴축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멈춘 건 아니야.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금리. 그래서 좀 긴장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최근에 깜짝 금리 인상했어. 호주,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은행도 당분간 금융 완화책을 고수하겠답니다. 금융 완화책.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엔저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엔저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엔저 시대를 공고히 했던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죠. 총재가 이제 물러났지만은 그 후임자가 누구냐? 우에다가죠. 이 총재 역시 계속 바통을 이어받은 까닭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은행 그 단기금리를 0.1%로 동결을 해요. 동일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 관심도 엔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엔화 자산에 투자했다가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환차익을 실현한다. 그런데 환차익을 실현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엔화는 그 달러보다 투자 수단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화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지수펀드 ETF로는 미래에스게 있네 보니까 타이거 일본 N 선물이 있어. 일본 N 선물. 여기에 투자 자금이 현재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9일날 타이거 거에 그 일본엔 선물 ETF 거래 대금이 72억, 한 2,427만 원 정도 못 돌았네요. 올 들어서 하루 거래 대금은 최고 기록입니다. 장중에 800원대로 내려가니까 엔화 가치 상승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차익 실현을 노리고 막 저가 매수 하는 것 같아. 저가 매수 막 줍줍 하는 거야.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끌고 있어요. 개인들은 5월 16일 이후 계속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고 6월 들어서 개미들은 해당 ETF를 284억 정도 이제 사들였습니다. 계속 삽니다. 이렇게 엔화 환전과 달리 별도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뭐 주식처럼 소액으로 간편하게 뭐 매매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나 사자, ETF 사자, 뭐 그런 생각에 허벌나게 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일본 주식 직접 투자도 늘고 있고 개인들은 최근에 한 달간 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일본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글로벌 X 일본 반도체 그 세미컨덕터 이거를 200이 아니라 2,588만 달러 투자했네. 2,588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전체 순매수 결정 상위 한 1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장기채에 엔화로 투자하는 게 있어. 엔화로 투자하는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해지 이것도 순매수 규모가 2,493만 달러 이렇게 달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일본 개별 그 주식 중에서는 소니그룹이 한 451만 달러 되고 아식스 305만 달러 미쯔비시 264만 니덱이 226만 달러 이렇게 일학개미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더라. 증권가에서는 엔저 현상이 계속될지에 대한 의견이 이제 엇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레벨이 좀 급등했고요. 엔화도 전고점에 가까워질 만큼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은행의 액션이 필요할 것 같다.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은 나라인 만큼 통화 긴축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고 자산 가격의 강세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운용 부분에서도 그래요. 매니저고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엔화의 하락 속도가 둔화될 거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회의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도 합니다. 또 가파른 상승으로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측도 있고 일본 주식은 그 버블 붕괴 후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익 확정,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에요. 단기 급상승 이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주식에 대한 중장기 롱 스탠스는 유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뭐 삼성전자 살까, 일본 소니 살까,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십시오.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저렴할 때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